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저녁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산업선교회 총무셨던 전방주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산업선교의 역사에 관한 발제를 먼저 듣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방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방주 목사고요. 지금은 SK 통신회사 하청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2년 반 넘게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세문안교회 대학생회를 다니게 되고 거기서 이제 김용복 박사님과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중요한 게 이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편입해서 가게 됐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그래서 장신대 2학년으로 편입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민중신학이 새롭게 이제 대두하고 그런 때라 신학교를 가자마자 이제 민중신학연구회를 만들어서 후배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신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중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당시 지금은 아주 방송 센터가 크게 들어선 상암동 그 당시 이제 난지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지도에서 후배들이랑 같이 조그만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청소년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난지도에 이제 홍수가 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을 이전하게 돼서 그때 이제 에, 서울시에서 1020호 정도 4.4평짜리 콘세트 건물로 그 당시 이제 따내가지고 이주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난지도 있다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이제 마침 무학교에 그 산업전도부가 있어가지고 산업전도부 전도사를 그 당시 이제 홍성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산업전도부를 전도사로 이렇게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래 이제 대개 이제 특징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야학과 산업전도부가 기성교회 같이 있는 교회들이 저희 교단에 많았죠. 연동교회가 그랬고 무학교회가 그랬고 용산교회가 그랬고 시흥교회가 그랬고 도림교회 그리고 이 양평동교회 여기가 이제 그 산업전도부하고 야학이 같이 있으면서 어, 기성교회 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신학대학원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공장을 가서 산업선교 훈련을 받게 되고 공장 다니면서 한 1년 3개월 다녔는데 그때가 86년이거든요. 그래 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투쟁이 일어나기 전에 3월 달에 이제 한 1년 3개월 만에 노동조합을 당시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에, 막 조직하고 발표하고 하자마자 경찰이 와서 이제 저는 연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6월 항쟁 맞이하고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하게 됐는데 안양 지역에서 이제 주로 그 어, 6월 항쟁과 어, 7, 8, 9월 투쟁 때
그 지역의 많은 공장들 노동조합 만드는 거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산업선교 훈련 일환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88년 1월부터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90년에 이제 총무가 되고 95년까지 94년 말까지 95년 3월까지죠. 뭐 3월 달에 이취임식 했으니까 총무로 있다가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총무나 주변 분들이 어, 어, 오히려 힘들다고 제가 있는 게 그래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마침 시카고의 숄 알렌스키 있는 맥코믹 신학교 거기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프로그램 이렇게 하던 그 당시 이제 거기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계속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지역 교회의 지역사회 조직 활동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어, 그, 그 같이 참여해서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같이 보고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거기서 지냈던 것 같아요. LA도 가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에, 그 잠깐 이제 쉬고 작은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총회 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총회에 이제 산업선교와 전도부에 속해 있었는데 전도부 간사로 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저희 교단이 이제 기구 개혁을 해서 세 개 부서가 합해지거든요. 전도부, 농어촌부, 군선교부 그래 국내 선교부로 되는데 국내 선교부 총무로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서리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총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까지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로 일을 하면서 산업선교 이제 총회 차원에서 50주년 행사도 이제 총회 차원에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총회 있을 때 이제 목회자들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목회정보정책연구소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2014년 3년 총무 마치면서 이제 2012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맡았었는데 다시 이제 후배가 이제 영등포 산선 총무를 맡고 있던 현재도 지금 총무인데 손은정 목사가 와서 영등포 산선을 좀 다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좀 아프게 떠났었기 때문에 우리 안사람이 허락해야 된다. 우리 안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밀려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사람이 허락해야 간다.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3개월 기도하더니 우리 안사람이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다시 2014년 4월부터 2019년 말까지 또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총무로 그러니까 총무만 한 11년 했고 영등포 산선만 한 16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또 마침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같이 협력을 해서 영등포 산선이 다 40년이 넘어서 다 낡고 그냥 막 비도 새고 그냥 막 춥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그랬는데 마침 박원순 시장하고 협력이 돼서 영등포 구에 있는 영등포 구에 설치하려고 했던 노동종합 지원센터 이제 노동복지관을 각 구마다 박원순 시장이 세워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서 그걸 그 위탁받아서 영등포 산업선교가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명목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10억, 나중엔 12억 정도 지원받은 것 같은데 받아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 그래 노회나 뭐 위원회 다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떤 양반이 나타나서 정부하고 협력하는 게 무슨 산업선교 하는 거냐 어? 그래 내가 아니 앞으로 공적 선교가 더 확대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디아코니 차원에서 정부하고 협력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쓰는데 그게 왜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냐, 산업선교를 약화시키는 거냐 그랬더니 독일 교회는 뭐 다 망했다나요 뭐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결국 이제 저를 또 그만두게 해서 그냥 손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 뭐 정부 지원받아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 안 하겠다더니 다 새로 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아주 따뜻하게들 지낸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마침 거기서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어, 고향 교회에 빈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 오겠냐 그래서 거길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평일날은 이제 그 아무래도 교인도 별로 없다 보니까 어, 생활을 위해서 이제 그 평일날은 목수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안 껴줘서 한 1년 반 정도 그쪽 기웃거리고 일을 하다가 마침 시니어 클럽에서 소개한 통신회사 신호수가 자리가 있어서 지금 광명을 중심으로 회사가 광명에 있는데 화성 뭐 안산 구로 뭐 이런 광명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신호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무래도 이제 산업선교라는 게 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렸고 어, 저희 제가 속한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각 교단들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산업선교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57년에 영등포 산업선교 총회 산업선교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기술들을 하고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이제 총회 차원에서 각 지구위원회를 만들어 나거든요. 영등포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영등포 지구 뭐 경기노회 그 당시엔 경기노회였는데 영등포 지구위원회가 이제 58년 4월 18일 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그 해방 후에 지금 광주의 서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생긴 게 이제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전남 방직이 이제 일제로부터 인수받는 그런 그 사업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인으로 들어갔던 그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전방교회라고 전남 방직 교회죠. 전부 이제 시골에서 광주로 이제 전라남도 각 농촌에서 올라왔던 여공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공장 안에 기숙사에 있는 여공들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공장교회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초창기에는 57년에 총회에서 산업선교위원회가 출발을 하기 전에는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 자기 공장이나 아니면 인근 공장에 관리자로 있는 분들 중심으로 공장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총회에서 처음에 한경직 목사님도 이제 그 당시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락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총회 전도부장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의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도 세계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과 관리자들 초기에는 관리자 중심이었죠. 전무나 뭐 관리자 중심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영락교회 집사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장 교회식으로 이렇게 그 초창기 많이 시작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그런 몇몇 교회들이 청주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겨났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장 교회식으로 했었는데 총회에서 이제 산업선교위원회가 그런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어장으로 군과 학원과 공장 노동자를 생각했거든요. 그래, 학교를 만들어서 학원 선교를 하고 군의 군목을 파송해서 군 선교를 하고 그러고 이제 산업화되니까 공장에 그런 교회를 세워서 공장을 복음화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황금어장이라고 그 당시 문서들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산업선교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산업전도였죠. 물론 이제 미국의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헨리 존스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아시아와나 이제 한국이 산업화되니까 미국의 경험을 이렇게 갖고서 그 산업화되는 속에서 이제 그 산업 전도, 공장 전도죠. 뭐 노동자들에 대한 전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해서 그 당시는 총회 차원에서 기존의 전도부 예산보다 산업선교 예산이 더 많았죠. 미국 장로교에서 다 전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58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영등포 지구 산업전도위원회였죠 그 당시. 근데 이제 두 축으로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영등포 지역이 그 당시 서울 지역의 공장지대다 보니까 일제 때부터 공장지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나 사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그런 형태가 이제 공장 교회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산업지대다 보니까 영등포 지역에 있던 기존 교회들, 도림교회, 양평동교회, 뭐 이런 영등포교회, 멀리는 시흥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 산업전도부가 새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 여공들이 이제 인근 교회로 출석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 내 산업 전도부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면서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야학들이 교회들마다 생기고 그래 이제 60년에서 한 70년 정도까지는 두 축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의 공장교회, 그리고 이제 각 교회의 산업전도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영등포지구로 전도사님을 이제 파송하는데 강경구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한영교회가 됐는데 영등포 산업중개 맞은편에 한영 방직자리였거든요. 한영 방직에 파송이 돼서 그 안에 기숙사 가서 이제 여공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러던 모임이 이제 한영 교회가 된 거죠. 공장 내에 한영 방직교회가 있다가 한영 방직은 이사 가고 교회는 남아서 지금 한영교회가 되고 지금 영흥교회도 동아염직이나 세계공장 대동모방이랑 이렇게 세 군데 있던 그런 노동자들이 모여서 영락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영락교회에서 박조준 목사님을 파송해서 영흥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그래 초기에는 그런 이제 관리자들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이제 산업선교 훈련을 받은 이제 총회에서 산업선교 훈련 받은 조주동 목사님이 이제 영등포 지구로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조주동 목사님 와서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이제 공장 방문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다가 조 목사님이 오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산업전도부에 있던 노동자들 또 공장에 있던 팀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리더들 모임을 이제 파이오니아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리더들을 이제 좀 그 훈련을 시키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산업전도 연합회 평신도 산업전도 연합회로 이게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교회나 공장 중심이었는데 평신도 중심의 산업전도 연합회가 중심축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전도회 사무실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거기서 또 한편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시작을 해요. 신용협동조합. 지금 다람쥐 회로 지금도 한 60여 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용협동조합,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 중심의 타이어 공장 해가지고 생산협동조합도 만들었다가 이제 잘 경영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다람쥐 회 중심으로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을 초기에 하다가, 그 당시에는 신용법이 72년에 신용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는데, 어, 그런 거 만들기 전에 신용협동조합을 이렇게 이제 영등포 그 평신도 연합회, 노동자 평신도 연합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협 활동을 이제 같이 구매 조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그 일반적인 평신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산업사회 속에서 뭐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노동자들의 그 삶이라든가 또 경제가 뭔가, 기독교 경제가 뭔가, 산업사회 속에서 산업사회란 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외부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강좌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이제 그 협동조합도 좀 활성화되고,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월세방 살던 사람들이 신협을 통해서 이제 목돈 대부를 받으면 이제 전세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신협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협동조합과 평신도 연합회 활동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지동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이제 고민을 하시지만, 공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 뒷자리에서는 노동자들은 이게 근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찍 나오거나 퇴근 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거의 뭐 강제 예배 시다, 빠지면 또 어? 왕따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예배 드리다시피, 저도 지금 그 회사 다니지만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그 안전교육을 하는데, 지금 아침 7시 반까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새로 상무가 오더니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7시 반부터 그냥 산업안전교육이라고, 그거 시간의 수당 줘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시간의 수당도 안 주고 그냥 그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뭐 현장은 그렇죠. 중소사업장이나 이런 데 뭐 노동법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지금 뭐 6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예? 졸려 죽겠는데, 일 끝나고 힘든데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죠. 그러니까 욕하고, 이제 목사님이야 그 아니면 관리자, 교회 직분 맡은 집사들이나 뭐 권사나 장로가 있으면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참 그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그 어, 자기들은 영광 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힘들고 억지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이러니까 힘든 소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런 소리를 이제 그 조목사님이 이제 듣게 되고, 이게 이제 공장 예배나 산업전도부 이런 모임들이 그 노동자들의 본질적인 문제, 노동자들의 생활적인 문제, 뭐 임금 문제나 어? 어, 아니면 뭐 노동 시간 문제나, 또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문제나, 뭐 노동자들은 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쎄 빠지게 일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주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목사 입장에서 일반교회 목사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공장 어, 예배나 이런 개인 영혼을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라는 게 이게 한계가 많구나.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소규의 경일기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게 노동자 소리들을 듣게 된 거죠. 울부짖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중요한 게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그 당시 뭐 인간 취급도 못 받으니까 노동자들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노동조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게 서구에서는 많이 발달했고 그렇지만 하여간 한국에서는 60년대 뭐 초보적인 수준이니까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하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게 노동조합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협동조합 활동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공동체로서 이제 신흥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 신흥협동조합이 발효되고는 1호로 등록을 해 72년에 그만큼 이제 활성화됐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영등포 지역은 봉제 공장들이 많았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해태나로 때도 나중에 생기는데 그 당시는 이제 봉제 공장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노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동조합 간부 교육을 같이 하게 되고 이 노동조합이 잘 되면 그러고 노동조합이 없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좀 개선이 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기존의 노동조합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총의 간부들이 와서 노동조합이란 뭔가 근로기준법이란 뭔가 뭐 이런 경제란 뭔가 이런 걸 이제 숭실대 교수님들이나 뭐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노동자들한테 평신도 산업 평신도 지도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산업전도로 했던 게 1968년 그 당시 이제 그 WCC 총회가 열리면서 그 당시 이제 선교 개념도 전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새로 이제 웁살라 총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 개념으로 노동조합을 발견하면서 전도 개념이 이제 그 선교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전도 했던 것도 이제 산업선교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총회도 이제 산업전도위원회라고 했던 것을 이제 산업선교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그래도 그 당시 특징적인 것은 영등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성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양평동이면 양평동 교회 목사님은 양평동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이렇게 방문도 하고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 특이한 건데 도림동 교회 목사님은 도림동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영등포지구 산업전도위원회는 그렇게 목사님들 간에 기성교회 목사님들과 조지송 목사님이 같이 협력하면서 조지송 목사님이 이제 영등포 교회 출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도 영등포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성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영등포 지역에 있는 산업전도, 평신도 산업전도 모임을 만들고 활성화하고 공장도 방문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교회는 이제 그 산업전도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던 것이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노동조합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한 72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활성화돼서 했는데 72년에 이제 10월 유신이 일어나죠. 박정희가 이제 삼선하려고 10월 유신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한국노총, 그 당시 이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전부 다 시월유신을 지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노총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시월유신이라는 게, 박정희 독재 정권을 위한 거고, 삼선을 위해, 영구 집권을 위해서, 민주화를,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노동자들이 활동을, 어,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억제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시도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노동조합이라는 게 다가 아니구나. 어,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그룹 운동, 평신도 연합회 중심의 예, 그 노동자들 모임에서 그것이 이제 소모임 운동으로 이제 확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하고 같이 했던 거는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노조 위원장이나 노조 간부들이 다 정부 따라가니까 어용 짓을 하고 밑바닥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인권 개선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노동자 간부들도 이렇게 하고 노총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게 아니구나.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들을 새로 이제 72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70년대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의 이제 토대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뜨개질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뭐 미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 어, 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동생들 학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들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와서 공장 노동자가 됐던 이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공부를 하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또 어, 책을 읽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뜨개질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다든가 각자의 어, 필요와 하고 싶어하는 것에 맞게 소모임들을 조직하기 시작한 거죠. 그 모임들이 이제 공장별로 또 공장에서는 한 공장 안에서는 뭐 부서별로 아니면 라인별로 또 혜태제과나 롯데제 같은 경우는 3교대가 있었잖아요. 주간, 야간, 주간 세 팀으로 이제 3교대가 8시간씩 돌아가는데 그 이제 교대별로 이렇게 이제 모임들을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협동조합도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또 대출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생들 학비가 목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려고 한다든가 목돈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은행은 함부로 이렇게 드나들 수 없고 문턱이 높아서 그리고 은행은 낮 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녁 때라도 공장 끝나면 와서 새벽이건 저녁이건 산업선교에 와서 적금을 할 수가 있고 같이 모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기서는 완전 해방된 공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산업선교회를 그래서 이제 소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그 70년대 산업선교가 활성화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같은 라인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장의 친구들이 떡볶이도 같이 먹고 뭐 만두도 해 먹고 뜨개질도 하고 뭐 미싱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노래도 같이 부르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자연스럽게 어, 어떤 반장이나 아니면 어떤 부장이나 과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만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생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한 마음들이 되는 거죠. 한 마음들이 돼서 아 이런 부당한 걸 당했는데 어, 월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부서 이동이라든가 뭐 이런 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리자하고 충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얘기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못하다 보니까 어, 노동자들이 스스로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 뭐 하냐, 노동조합 뭐 하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 같이 모임하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개인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노동조합을 민주화시키는 그러한 토대가 이제 소모임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이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토대가 각 공장별, 라인별, 부서별 이러한 소모임들이 주축이 돼서 7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노조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유신 정권이 이게 이제 두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탄압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딘가 보니까 이제 산업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선교에 대한 탄압들이 70년대 말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환으로 이제 활성화되었던 신용협동조합도 이제 인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79년, 80년 이렇게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해산하고 다람쥐회라는 법 외에 협동조합을 새로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이제 다람쥐회라는 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이죠. 그게 이제 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이 명동성당의 명례방하고 영등포 산업선교의 다람쥐회가 이제 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인데 이제 신용협동조합 중앙에서 다 알죠. 예.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선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그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그 용공, 좌경, 어, 산선이 들어가면 도산한다, 도산 빨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선교를 탄압하게 되고 정권에서 탄압했지만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 어, 기성 목사들, 장로들, 기업을 하는 장로들, 큰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산업선교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든가 지원을 안 한다든가 교계적으로 이제 탄압 두 가지 차원의 탄압이 들어온 거죠. 교회를 통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정권을 통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그런 속에 이제 80년 전두환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노동운동 속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차원으로 어, 어, 노동운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회는 그러한 탄압 속에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 모색하는데 하나는 이제 자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산업선교를 보존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의 이제 성문박 교회가 1983년에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로 오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면서 산업선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온시되고 경찰이 뺑 둘러싸서 이제 산업선교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성경 공부하러 간다 이러면 막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선교 올 수 있는 게 명목이 이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체 노동운동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비공식, 반합법, 비합법적인 노동자 조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노동운동도 이제 비합법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들이 뭐 다 어용이니까 제대로 보니까 이제 비합법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서 80년대 노동운동이 이제 그런 정치투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영등포 산선도 이제 두 가지 차원을 하나는 그 성박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던 신앙공동체 중심으로 모였던 부분과 이제 현장 중심의 노동자 조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등포 노동자 평의회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80년대에 이제 산업선교의 한 축이 산업선교 훈련을 받았던 목사들이 이제 민중교회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산업전도부 담당 목사들이라든가 훈련받은 목사들이
공장지대의 노동자 모임을 중심으로 민중교회를 만들면서 어, 이렇게 민중교회 운동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러한 민중교회에 속한 노동자들과 영등포 산선에 있는 노동자들과 또 산업전두부에 있는 일부 노동자들과 같이 모여서 한국기독노동자 총연맹이라는 노동자 조직을, 기독노동자 조직을 85년에 이제 만들어서, 저는 그때 이제 무학교의 산업전도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산업전도부 것이 노동자들도 야학, 이게 같이 하던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야학에 같이 하던 노동자들은 그 무학교회가 이제 성수동 가까우니까 성수 지역 노동자 모임으로 이렇게 가고, 어, 산업전도에 있던 노동자들은 영등포 산선의 노동자들, 또 구로 지역에 있는 민중교회 노동자들, 이렇게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한국기독노동자 총연맹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선교 활동이 완전히 위축된 상황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되는 거죠. 하나는 노동자들의 현장 조직인 노동자 평의회, 노동자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과 성문박교회 중심으로의 기독노동자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80년대 산업선교의 어떤 중심 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87년 6월 항쟁과 이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맞이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이제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이제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95년에 민주노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노엽 시절이죠. 민주노조가 이제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90년부터 총무를 했는데, 산업선교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런 질문 속에서 이제 산업선교는 노동자 운동은 노동자가 중심이 된 노동조합 중심으로 운동이 가니까 노동조합 운동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지원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노동자 학교거든요.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자 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각 노조에 있는, 또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노동조합이 정말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우리 사회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우뚝 자리 설 수 있도록 노동자 간부들을 육성하는 그런 노동자 학교를 한편으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성박교회는 기독노동 신앙을 가진 노동자들이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노동자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기독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아, 그러한 기독노동운동의 어떤 주체로서 이렇게 이제 발전시키는